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과 세상이 보이는 시간 아침경제 골든타임 박현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수진입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네, 중국에서 13년 만에 최악의 황사로 휴교령까지 내려졌습니다. 하늘에선 진흙비까지 내렸다고 하는데요. 그 영향 우리라고 피해갈 수 있을까요? 침묵의 암살자, 황사와 미세먼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봤습니다. 서준이가 문 밖으로 나서는 시간. 엄마의 마음은 다급해집니다. 요즘같이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안 그래도 피부가 예민하고 건조한데 더 걱정이 좀 많아요. 미세먼지로 뒤덮여 맑음을 잃어버린 4월의 봄. 서준이에게 봄은 힘든 계절입니다. 오늘은 뽀송뽀송 잘 작았는데 엄마 마음이 더 아파. 최근에 너무 심해가지고 대학병원까지 간 적 있어요. 다리랑 팔 있는 데가 염증이 다 생겨가지고 걷지도 못할 정도로. 겨우 돌이 지났을 무렵 이 작은 아이에게 찾아온 치명적인 고통. 환절기가 되면 아토피와의 싸움은 더 심해집니다. 이쪽. 다른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감기 걸릴까봐 염려 안 되는데 저는 차라리 감기나 걸렸으면 하는. 마음 편히 숨 한 번 쉬기가 어려운 요즘. 이 거대한 미세먼지의 공습 속에서 우리는 안전할 수 있을까요? 요즘 쾌창한 하늘 본 기억 있으신가요? 날도 풀리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시작됐지만 막상 봄나들이 떠나기는 쉽지 않은데요. 바로 황사와 미세먼지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휴대전화로 이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 미세먼지 농도가 연일 나쁨 상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기 중에 떠다니는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오염물질 미세먼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먼지가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 된 이유는 몸속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기 때문인데요. 미세먼지에 1시간 이상 노출됐다면 1시간 20분 동안 담배 연기를, 3시간 40분 동안 매연을 마신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경계통이라든가 어떤 호르몬계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뭐 비염이라든가 어떤 아토피라든가 뭐 눈 같은 데도 여러 가지 결막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쁜 증상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천식을 앓고 있는 지민 씨에게도 미세먼지는 피할 수 없는 무서운 적. 호흡기를 그대로 통과하는 미세먼지 때문에 기침이 잦아져 사람들로부터 고립된 생활이 이제는 습관이 됐습니다. 가족력 때문에 천식이 원래부터 있었고요. 지금 같은 뭐 환절기나 좀 미세먼지 많은 날은 좀 천식이 더 심해서 사람들이 좀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천식 증세가 더 심해져 병원을 찾은 지민 씨. 오염된 바깥 공기 때문에 집안에서 환기를 제대로 할 수 없다 보니 실내 공기마저 지민 씨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피부와 호흡기, 폐 질환까지 일으키는 미세먼지 때문에 침묵의 암살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옷에 붙은 먼지는 집안까지 들어온 다음에 집에서 환기를 하지 않으면 집안에서 축적되는 경향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도 가습기와 공기청정기를 쓸 수 있으면 쓰는 것도 괜찮고요.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많은 사람들이 인지한 탓일까요? 공기청정기와 같은 실내 환경 케어 제품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실제로 와서 보니까 공기청정기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걸 좀 고려해서 사야 할까요? 요즘에는 디자인하고 등급을 많이 보시는데요.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필터를 많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필터가 중요하다고요? 공기청정기 내부에는 기본적으로 세 종류의 필터가 내장돼 있는데요. 굵은 먼지와 머리카락을 여과하는 프리필터, 유해가스와 냄새를 흡입하는 탈취 필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미세먼지와 유해물질을 빨아들이는 헤파 필터입니다. 소고기에도 등급이 있듯이 헤파 필터도 등급에 따라 성능의 차이가 있는데요. 13등급의 헤파 필터와 최고 등급인 14등급의 헤파 필터를 각각 공기 정화기에 장착해 공기 정화 성능을 비교해봤습니다. 현재 실험 공간의 미세먼지 농도는 기준치의 6배인 669 마이크로그램. 똑같은 환경에서 다른 등급의 헤파 필터가 들어있는 공기청정기를 작동시킨 결과 13등급은 83 마이크로그램, 14등급은 67 마이크로그램, 무려 10 마이크로그램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가장 핵심 기능을 하는 것이 헤파 필터고요. 그 와중에서도 등급에 따라 가지고 더 성능이 우수한 헤파 필터도 있고요. 0.009 마이크로미터를 99.99%까지 제거해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까지 제거할 수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헤파 필터의 등급과 함께 따져봐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인증 마크의 유무.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영국 알러지 재단에서는 16가지 유해물질에 대한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에만 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공기청정기를 구매할 땐 디자인이나 가격보다는 반드시 필터의 등급과 인증 마크를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세요. 미세먼지의 공습에 특히 예민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클래식부터 대중가요까지 다양한 장르를 노래하는 타페라 그룹 클라라를 만나봤습니다. 목을 자주 사용하는 직업인 만큼 호흡기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할 텐데요. 하지만 저희가 공연이 많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신경 쓸 그런 여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창문 정도 여는 정도로 환기를 시키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클라라를 위해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숙소 구석구석을 살피는 리빙 트레이너. 평소 깔끔한 성격들이라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만큼은 클라라 멤버들도 피해가지 못한 모양인데요. 측정 결과 오염 정도가 심하진 않지만 개선이 필요한 상황.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실천해 보기로 했는데요. 클라라는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일주일 후. 숙소의 청결 유지는 기본이고 공기 정화에 도움을 준다는 식물까지 등장했는데요. 물을 수시로 섭취해 호흡기 관리는 물론 실내 공기 관리까지. 클라라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공연이 많은 날이고 연습이 많은 날에는 집에 오면 굉장히 목이 피곤하고 기침도 나고 칼칼하거든요. 근데 그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법대로 하니까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전보다 1.5배 이상 실내 공기가 좋아졌네요. 더 중요한 것은 실내의 오염 물질이 어디에서 나오며 항상 인식을 하시고 개선 방법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 실내 환경을 가꿀 수 있는 똑똑한 방법으로 가족들 건강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골든타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상원 공간과 미디어 소장,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강미은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소문으로만 듣던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추가 로비 장부가 확인됐습니다. 이 안에는 총 14명의 정치인의 이름이 담겼는데요. 주목되는 건 야당 인사들도 상당수 포함됐다는 거죠.
네, 오늘 뭐 신문 사설 보니까 그 성완종 회장의 소속 정당이 어딘 줄 알고 계십니까? 앵커께서는. 여당 아닌가요? 여당이라고. 이제 계속 이제 그 기업인형 정치인형 기업가로 활동해오면서 이제 집권당, 민정당 시절부터 계속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를 넓히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럼 정권이 몇 번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뭐 야권 내에서도 당연히 지금까지는 좋은 그 인연들이 있을 거다라고 짐작을 했는데 오늘 이제 덕정신문이 검찰 내에서 이제 명부를 확보했다는 게 나왔기 때문에 뭐 어느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올 것이 왔구나 뭐 이런 얘기인데 이 이제 후폭풍이 어디까지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당연히 뭐 야당 인사도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은 했지만 뭐 검찰이 확보했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야당 내에서도 떨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보도 내용을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은요, 이 성 회장이 안타까운 목숨을 끊은 바로 전날 밤이었습니다. 이제 수족처럼 부렸던 이제 2명의 이제 집사가 있었는데 한 명이 지금 많이 보도되고 있는 이용기 실장과 그다음에 대관업무를 맡았던 이제 박상무 둘을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노란 봉투에 담긴 이 장부를 줬다는 거고 오늘 나온 이 검찰 보도는 그 넘겨줬던 장부 중에 모든 것인지 아니면 하나인지 모르지만은 그 장부 하나를 입수를 했다. 그리고 바로 그 장부 내역에는 고성 전 회장이 돈을 건넨 뭐 그런 로비의 만남의 내용들이 있는데 총 14명의 리스트가 있었고 14명의 면면을 보니까 야당의 중진 의원도 7명 정도가 포함되어 있더라. 검찰 수사가 이제는 여당뿐만이 아니라 여야 전방위적으로 퍼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점점 이제 퍼지는 형국이네요. 그죠? 올 게 온 거죠. 우리 뭐 성완종 회장 그 메모 발견했을 때도 성완종 리스트 있을 것이다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어떤 추론이 가능하다는 얘기들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실체로 드러나는 거고 이 뭐 이제까지 많은 로비스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업자들이 사실은 뭐 정치인이나 관가에 줄을 대가지고 뇌물 주고 뭐 돈 주고 해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 많았는데 이제까지 나왔던 사람들이 뭐 지역구라 그러면 성 회장은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해 전국구입니다. 본인 자체가 그 정치인 출신이고 아까 박상원 소장도 말씀하셨지만 회사와 기업과 정부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거든요. 결국 기업에서 돈 벌어서 정치권으로 넘어온 거고 그 정치권에서 어떤 힘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 기업으로 넘어가는 정견육창의 산실과 같은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이 그동안 살아온 길을 보면 한 라인에 속된 말로 한 라인에게만 로비했겠어요. 여야를 막론하고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그 리스트에는 여당 의원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 중진 의원들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 저는 충분히 높다고 봅니다. 네.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 기억하시죠? 8명의 이름이 쓰여져 있었는데 이 가운데 4-5명이 지금 로비 장부와 겹칩니다. 그리고 야당 의원들의 이름도 7, 8명이 들어가 있던 건데 왜 이 야당 의원들의 이름은 그 마지막 메모에 남기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이제 세상을 떨길심을 할 때 그 내용이 전문에 나와 있죠. 그것은 뭐냐면 내가 도와줬는데 안 도와줬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반기문 이제 총장을 이제 충청 차기의 맹주로 하려니까 이제 이완구 측에서 뭐 견제했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메모에는 자기가 지금 당장 이 시점에서 원망스러운 사람들이 이제 집중돼 있는데 우리가 재밌는 게 어제 보도 중에 이제 지금 태스크포스 말고 이전 검찰에서 자원외교 수사를 할 때 윤모 씨에게 준 1억을 그 성완종이 어떻게 진술했는가 하면 생활비로 지원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홍준표 지사한테 준 게 아니고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전 검찰에서 최소한 32억 비자금에 대해서는 수사가 실제 이루어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성완종 회장이 소명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소명하기 전에 회의가 있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홍준표 지사 1억, 이완구 총리 3천, 30억에서 1억 빼면 나머지 돈에 대한 용처도 검찰이 수사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성완종 회장 측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의외로 지금 검찰이 상당히 진전된 진술 내용을 갖고 있을 수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까 생활비로 1억 원을 줬다는 부분은 진술 조서에 나와 있지 않다고 그렇습니까? 어찌됐든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한 건 사실 아닙니까?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출구가 어딘지를 수사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 검찰이 상당 부분 갖고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 로비 장부가 어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처음부터 많이 했었는데 이 장부가 나오면서 점점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 사건이랑 비슷하게 나가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도 국회의원 정치인 33명한테 자금을 줬다 이렇게 하면서 한보 회장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검찰에서 했던 말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과 상자에 가득 담긴 돈을 들고는 그 누구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국회의원들은 뭐 칼만 안 들었지 강도다 이런 말까지 남겼었는데 네네. 그때 당시에는 정치자금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33명 중에 이제 8명만 벌을 받았죠. 근데 이번에 이 성완종 회장의 리스트를 보면 괘씸한 사람만 메모지에 남겼고 그 나머지 장부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이분 생각에 성완종 회장 생각에는 돈을 줬는데 도와준 사람은 의리 있는 사람이고 돈을 줬는데 안 도와준 사람은 배신남 이렇게 결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과연 우리나라에는 누가 더 해악을 많이 끼쳤겠습니까? 만일 돈을 받고 도와준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이 더 많은 해악을 끼쳤겠죠. 그래서 정치인들 이런 말 합니다. 자기 돈 가지고 정치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정치를 하려면 3가지 돈이 필요하다고 해요. 내 돈, 나라 돈, 남의 돈. 근데 내 돈만 가지고 정치를 하려면 진짜 재벌급 아니면 정치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라 돈을 쓰는 거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남의 돈을 써야 되는데 후원금이라는 건 정말 세 발이 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의 돈을 가지고 정치를 하게 되는 경우 많은데 이게 쥐약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장부가 A4 용지 30장 분량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나온 건 14명인데 과연 30장 분량에 14명만 적혔을까도 의문이고 또 장부에 기록된 걸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어요. 뭐 구체적인 일시와 이제 나오고 있죠. 몇 년, 몇 월, 며칠, 장소, 무슨 호텔, 무슨 식당. 네. 구체적, 그러니까 금액만 나와 있지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가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검찰이 확보를 하면 수사에서 증거 자료로 채택이 되고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증거 자료로 채택은 충분하죠. 왜냐하면 저게 뭐 조작됐다고 보기 쉽지 않으니까 증거 자료는 충분한데 문제는 그거 이제 정작 기소를 하고 재판에 올라갔을 때 법원에서 어느 정도 이제 신빙성을 부여할까 그것이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저기 장부에 누구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뭐 자백하겠습니까? 당연히 다 안 받았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줬다는 성완종 직접 돈을 전달하면 왜냐하면 이제까지 나오는 거 보면 성완종 회장이 돈을 줄 때는 1대1로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 돈을 주기를 간까지는 측근이랑 같이 가는데 마지막 순간에는 본인이 줬다는 건데 그 본인이 준 성완종 회장이 없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검찰에서 기소하고 유죄를 받기 위해서는 보통의 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나와 있던 자료 다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 비망록에 보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누구를 만났다라고 했는데 다른 장부에 보면 그 사람한테 돈 준 내역이 있고 예를 들어서 아까 그 32억도 말씀하셨지만 그 자금 출처를 보니 그 만났다고 하는 날 직전에 현금이 인출된 상황이 있다. 또 하나 뭐 측근이 그날 무슨 호텔 주차장까지 제가 뭐 봉투 하나 뭐 상자를 하나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런 진술까지 해서 여러 개가 쫙 맞아 들어가면 그러면 만약에 받은 사람을 부인했다고 하더라도 유죄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여러 개들 중에서 하나 두 개라도 어긋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 수사가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마지막 순간에 전달한 성완종 회장이 없기 때문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어제 굉장히 관심을 모으는 회동이 있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안산에서 급하게 연락을 받고 청와대로 들어갔는데요.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회동을 가졌습니다. 40분 동안. 그리고 이제 출국을 했는데 그만큼 성완종 게이트 파문 뭐 심각하다고 판단을 한 겁니까? 그렇죠. 야당에서 뭐 심지어 그 행결형까지 내겠다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사실상 이제 대통령이 부재 시 총리가 국정원 지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 식물 총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이제 발길이 쉽게 떨어지지 않은 장면이었다라고 본다면 12일 동안 해외 순방 중에 이제 전국의 중심을 아무래도 집권당 대표인 김무성 대표가 좀 중심을 좀 잡아달라는 의미가 좀 강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저 만남 자체가. 두 번째 김무성 대표가 이제 뭐 그 당내 안팎의 여론을 가감없이 전달했다는 얘기는 사실상 해임이 좀 불가피하지 않느냐의 방점이 찍힌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대통령이 무엇이든 수용할 수 있다. 다만 이제 야당의 문제 제기와 달리 이제 집권당, 집권 측에서는 책임진 거기 때문에 대책 없이 순방 전에 해임을 하면 국정공백 사태가 눈에 보듯이 뻔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뭐 두 분이 깊이 처음으로 이제 저 장면이 연출이 됐는데 전국 전체에 대한 중심은 김무성 대표가 좀 잡고 그 다음에 대통령과 당 대표가 충분히 자기 그 생각들을 좀 교환하면서 어쨌든 나름대로 10일간의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한 어떤 축들은 좀 잡아놓고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나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방 기간에 결국은 대행을 할 분은 총리인데 총리를 제치고 김무성 대표를 불렀단 말이에요. 상당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왜 당정청 삼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완구 총리 지금 뭐 왔다 갔다 합니다. 청와대, 이병기 실장도 뭐 돈 받은 얘기는 안 나왔지만 어찌됐건 이제 메모에 나왔기 때문에 사실 예전만큼 운신이 자유로운 것은 아니죠. 그렇다고 보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이 지금 해외 순방할
그 사항 중에 당정적 삼각 중에서 국정을 어느 정도 좀 뒷받침해 줄 사람은 당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현실적인 것을 좀 보신 것 같고 더군다나 이 당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민심과 굉장히 밀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을 받기 위해서는 이완구 총리 들어가지고 이완구 당신 뭐 돈 받았어 안 받았어 이걸 물어보겠습니까? 이병기 실장 들어가지고 지금 민심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걸 물어보겠습니까? 정말 특히 이제 4.29 재보선 때문에 여러 이제 민심과 부딪히는 당에 이 그 김무성 대표를 불러서 당심과 어떤 여론을 가감없이 전달을 받고 국정 운영에 어떤 좀 동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협조를 부탁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한 것이기 때문에 글쎄요, 뭐 김무성 대표의 위상이 예전보다는 좀 상당히 좀 올라간 게 아닌가 뭐 그렇게 보이네요. 네, 대통령이 보통 해외 순방을 가면 총리에게 국정을 잘 맡기고 내가 갔다 올 동안 집 잘 봐라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대표를 만났다는 자체가 시그널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여러 신문이 사설도 쓰고 칼럼을 썼는데 대통령이 어제 한 메시지가 중요한 게 두 가지였죠. 다녀와서 거취를 결정하겠다라는 것과 특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부정부패를 끝까지 뿌리 뽑겠다. 그 대상은 누구라도 끝까지 가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최근에 재밌는 만평을 하나 본 것이 이제 검찰이 이명박 자원 비리 수사를 위해서 문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다트를 쏘는데 그걸 문 열고 들어오던 박근혜 대통령이 맞는 거예요. 그런 논평이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도 지금 떨고 가지 않으면 전혀 국정 동력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서 발목이 잡히면요 아무 일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선가 끊고 가야 되는 것인데 다녀와서 거취를 결정하겠다 이거 자체가 사실은 총리의 체면을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해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국무총리는 또 이 말을 나한테 국정을 잘하라고 얘기한 것이다라고 또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 정말 착각의 늪이라는 노래도 좀 생각이 날 정도로 그런 좀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저께 박근혜 대통령 특검 얘기했을 때 이후에 야당의 반응이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이제 굉장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앞으로 이완구 총리, 성완종 회장 수사를 할 때 야당을 건드리는 것과 특검이 건드리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당장 어저께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도 허용하겠다는 얘기 나오면서 오늘 아침에 이제 야당의 고위 중진까지 담겨 있는 명단, 장부가 또 확보됐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돼버리면은 당초에 특검을 하자는 얘기를 실은 야당이 먼저 치고 나왔어야지 되는 건데, 과연 오늘 이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던진 그 특검 발언을 야당이 받을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야당 입장에서는 특검보다는 검찰이 수사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왜? 검찰이 야당을 건드리면은 일종의 정치 탄압이다라고 맞설 수가 있는데 특검을 통해 가지고 수사를 하게 되면 특검은 이제 여야에 대한 게 없는 중립성을 담보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장부가 막상에 나왔고 성완종 장부와 명단이 나왔는데 거기에 야당 인사도 있다. 특검은 당연히 야당까지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박근혜 대통령이 이 특검 발언한 후에 오늘 당장 과연 야당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궁금한데, 정말 야당이 뭐 자신 있게 당당하다면은 특검 환영한다 뭐 이런 논평쯤은 실은 어제 나왔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현재까지 입장은 검찰 수사가 우선이다는 게 야당 입장이죠. 그렇죠. 이제 처음에는 이거를 뭐 이제 웃고 즐기면서 쭉 이제 길게 가능하면 내년 총선까지 갖고 가고 싶다는 게 야당이 있는데, 똑같은 결론이더라도 아까 정철진 평론가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했는데 기소되는 사람이 거의 별로 없다. 그러면 야당은 그때서야 특검 주장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만약 특검을 해서 결론이 별 게 없다.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당은 길게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야당 내 분위기를 좀 취재를 해보면 사실 좀 살아있는 판을 걷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나올까? 지금까지 아무도 안 나왔는데 설마 한 명도 없을까? 뭐 이런 어떤 분위기가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12일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가 관건이고 자진 사퇴를 압박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12일 동안 이완구 총리 일단 아마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어제 그 메시지는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가 나눴던 메시지.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께서 김무성 대표 통해서 뭐 당심을 듣고 싶다고 뭘 말씀하셨지만 그 당심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그 신문만 읽어보셔도 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무성 대표가 독대를 했다라는 거 어떤 메시지를 이제 전달하기 위함이거든요. 이완구 총리에 대한. 그러니까 사실상 이완구 총리에 대한 경질이나 다름이 없죠. 다만 내가 지금 외국을 나가니 지금 내가 너를 자르고 나가면 이게 국정 공백이 있지 않니? 그러니까 나 갔다 올 때가 잘해. 갔다 와서 내가 생각해 보겠다라는 건데, 생각해서 그 10일 동안
뭐 예를 들어서 이완구 총리 완전히 결백이 밝혀진다는데 그럴 만한 어떤 반전의 카드가 없다는 건 너무나 다 명확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완구 총리가 현상 유지만 해도 다행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완구 총리한테는 사실상의 경질이나 마찬가지인 거고, 더군다나 아마 대통령께서는 이런 포석도 노리셨을 겁니다. 지금 야당 측에서 지금 뭐 해임 건의한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대통령께서 외국 가시기 전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나가시게 되면 야당에서 당장 해임 건의한 카드 드린다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이 오죠. 네. 근데 대통령께서 어저께 암시적으로 자 갔다 와서 내가 처리하겠다, 일단은 두고 보자 하고 약간의 경질성의 어떤 멘트를 주고 가셨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해임 건의안을 지금 치고 싶어도 만약에 지금 치게 되면 야 대통령께서 그렇게 얘기하고 외국 나가셨는데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해임 건의안을 던지는 건 너무한 건 아니냐, 너무 정치 공세 아니냐라는 역풍에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야당도 대통령이 다녀오실 때까지는 그 카드를 못 꺼낼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어제 그 임시 지열적인 효과는 톡톡히 보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12일 동안만 이완구 총리가 일종의 임시총리라고 해야 되나요? 뭐 국정 운영하시고 대통령 갔다 오시고서는 어느 정도 자진 사퇴 압박이든지 아니면 대통령께서 직접 해임의 칼을 드시든지 뭔가의 확실한 가시적 조치는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양파 총리의 오명을 안게 된 이완구 총리.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완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완사모. 네. 대표가 검찰의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게 앞으로 좀 어떤 좀 파장을 미칠지도 관심인데요. 예. 횡령 규모가 65, 꽤 크죠. 예, 이게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봐야 되나요? 이제 완사모의 대표인 이모 씨인데 충남 아산 지역에서 이제 시내버스를 이제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뭐 전국이 파란만장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 회사에 60억이 넘는 이제 횡령 사건이 펼쳐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씨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완사모 이 씨는 누구인가? 네, 누구인가에 대한 얘기들 나오고 있죠. 뭐 그 이완구 지사 뭐 사퇴 반대 비상대책 공동의장도 맡고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요. 당시에 2010년대 현대 새누리당의 충남도당 공천 심사위원으로 참가를 네. 했었는데 네. 지금 이런 비상정국의 저 회사에서 이 씨가 운영하고 있는 시내버스 회사에서 60억이 넘는 돈이 이제 횡령 혐의가 일어났다. 그래서 검찰 수사는 그 60억이 혹시나 이완구 총리 쪽 당시 정치 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게 아니냐라는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의외로 이 사건 자체의 시작은 좀 크지만 수사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네. 60억 정도, 65 아마 회계 담당자도 있고 이건 명확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검찰 수사를 하게 되면 뭐 금방 밝혀질 사건. 그러니까 이거는 뭐 미궁으로 갈 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검찰에서 어느 정도 혐의를 확인한 거죠. 구속했기 때문에 뭐 저 사람은 이 씨는 부인하는 것 같아요. 경 직원이 한 거지 나는 모르겠다. 뭐 버스회사 자금 65억 횡령했다는 건데, 문제는 이제 다시 세간의 관심은 그 사람이 뭐 횡령해서 뭐 어디 뭘 했는지 그 사람 자체의 횡령보다 용처죠. 예. 만약에 저 60억 횡령한 것 중에서 뭐 일부가 예를 들면 뭐 정치자금으로 들어갔다든지 이렇게 되면 또 파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언론의 관심은 그쪽에 이제 가 있는데, 일단 저 이모 씨는 본인의 횡령 자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수사 진행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14일에 전격 체포가 됐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면 검찰 측에서는 약간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네. 생각도 좀 들어요. 물론 뭐 관할은 틀립니다. 지금 뭐 여기서는 그 특별수사팀에서 하는 거고 이완구 총리에 대한 거는, 그다음에 저쪽은 뭐 그 천안지청에서 하는 거니까 관할은 틀리긴 한데, 뭐 검찰은 검사동일체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한 몸이기 때문에 다시 수사 정보는 공유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뭐 정치적 칼럼니스트 얘기했지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건지 이게 또 필요한지는 모르겠으나 예. 어찌됐든 간에 시기는 굉장히 좀 공교롭긴 하죠. 네. 그 14일, 15일이라고 하면 이완구 총리에 대한 어떤 거짓말 논란이 굉장히 커질 텐데 그때 저 사람이 구속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14일 날에 구속할 정도 되면 이미 내사가 시작된 지 꽤 됐을 거예요. 꽤 되고 뭐 그 정도 됐기 때문에 글쎄 어느 정도 연관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출구죠. 65억의 출구가 어디로 갔느냐. 그게 이완구 총리 캠프 쪽으로 갔느냐 안 갔느냐. 그게 관건이 총리로 될 봐서는 거예요. 정말 불운한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힘든데 지금 뭐 거의 죽어라 하는 수준으로 이런 사건이 터졌는데, 이 사건 지금 자체로는 이완구 총리와 별로 관계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완구 총리 입장에서 볼 때는 왜 이런 일이 또 이완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임에서 이 회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참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네. 세상 인심이 이게 참 묘한 게 이제 밀물 썰물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완구 총리 완사모인데 그 회장이 이제 횡령 혐의로 일단 그 됐는데, 아마 이완구 총장 측근에서는 굉장히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아마 절실히 느낄 겁니다. 뭐 오비락이겠지만 어쨌든 허원 회장이 버스회사를 운영하는 회장이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 그랬을 때 권력의 생리라는 것은 역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데, 등산은 역시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 게 힘든데 지금 이완구 총리는 강제로 지금 내려온 구조이기 때문에
옆에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괴로울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에 하나 저게 이제 31억, 34억 2번 인출됐다, 횡령됐다는 건데 뭐 이러고 어디 가서 막 검찰 수사를 하다가 한 5천만 원 정도 그냥 썼어요. 뭐 이런 보도라도 이런 수사 결과가 나왔을 때 이완구 총리를 위해서 과연 국민들이 그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굉장하게 혹독하게 될 것 같거든요. 네. 완사문은 2006년 충남도지사 선거 때, 충남지사 선거 때 이제 결성이 됐고요. 2009년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합니다. 지금 13,000명 정도의 회원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회장은 2006년 예. 이완구 총리에게 후원금 300만 원을 그렇죠. 전달했다고 하죠. 네. 지금 이완구 총리를 둘러싼 말 바꾸기,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민감한 게 바로 4월 4일. 예. 그 2013년 13년. 4월 4일 오후 4시에 있었던 예. 과연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과 이완구 총리가 독대를 했느냐, 선거 사무실에서 독대를 했느냐를 놓고 이제 굉장히 많은 증언들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운전기사, 이완구 총리 측 운전기사가 뭐 증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운전기사를 회유하고 입단속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어요. 예. 일단 운전기사의 발언 좀 먼저 들어보고 또 회유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진행됐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어떻게 성완종 그 회장을 오시게 된 거 알았냐면은 그게 수행하는 비서가 있었어요. 성완종이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걔네들은 회장이라고 그러더라고. 성완종 그 의원, 전 의원을. 그래서 이제 오신 걸 알게 됐고. 자, 지금 이 총리의 운전기사가 이렇게 증언을 한 게 어제 상황이었죠. 네. 그런데 이 운전기사가 또 15일 새벽에 이 총리의 비서관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바로 회유의 정황이 보이는 건데 한번 보시죠. 네, 이완구 총리 의원실 김 비서관이 15일 새벽에 전화를 걸어왔다. 나한테서 그러니까 성 전 회장과 이 총리가 만난 사실이 새 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것 같았다. 한 번도 연락이 없던 사람이 내 안보와 취업 걱정까지 해줬다. 그러니까 이제 라고 이제 이완구 전 운전기사가 증언을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저게 분명히 회유와 좀 압박으로 느껴졌다라고 진술을 했어요. 근데 저 회유 내용이 굉장히 사실 안 좋은 게 그날 이제 충남도 쪽 개청식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부여 선거사무소입니다. 중간에 청양에 이제 연락소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부여 그 선거사무소에서 또 만나서 돈을 줬네 마네 얘기가 있는 건데 저 이완구 총리 측 인사가 그 운전기사한테 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야, 그날 충남도 좀 끝나고 너 청양 왔었지? 이렇게 그쪽으로 유도를 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겠어요? 아, 청양 왔습니다라고 하면 알리바이가 만들어지는 거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있는 것이고, 그래도 저 운전기사가 아니 이거 야 너무나 나한테 이거 뭔가 압박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해서 대충 하고 전화를 끊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부터 이제 이완구 총리가 한 번도 만난 적 없다, 독대했다라는 이제 이런 보도가 나오니 저 운전기사가 아, 이거 내가 이용당하고 회유당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언론과 인터뷰를 해서 저 얘기를 밝히기 시작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비단 지금 나오는 보도 보면 저 운전기사뿐만 아니라 다른 보좌관들한테도 여러 거 이제 말맞추기라고 그러니까요. 그 사전에 얘기를 하고 유도하고 녹취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 이완구 총리 측 인사가 그 기자회견까지 했다는 보도들이 나오는데 글쎄 뭐 본인들 입장에서 이완구 총리를 도와주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행동들이 이완구 총리 점점 더 궁지에 보는 것 아닌가 뭐 그렇게 보이네요. 네, 이완구 총리 측에서 해명한 걸 한번 들어보시죠. 네, 15일 새벽에 네. 직접 전화를 했다는 김 비서관. 언론이 보도한 4월 4일 상황에 대한 기억이 확실하지 않아서 당시에 일했던 이응 씨, 바로 운전기사입니다. 이분에게 그런 일이 실제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한 것일 뿐이다. 평소에 다른 일도 이제 없다. 그 전 운전기사의 취업이나 생계 걱정을 했다면 미리 전화를 했겠죠. 했는데 대뜸 전화를 해서 이 사건이 터지니까 생계와 취업 걱정을 했다는 것은 너무 속보이는 것이고, 대부분 이제 우리가 그 높으신 분들 운전기사는 그 좁은 공간에서 출세하신 분 특징이 계속 전화를 합니다. 그럼 운전을 하면 무슨 내용인지 다 알죠. 어디서 내리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대충 다 압니다.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들이 운전기사끼리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좀 진짜 마음이 좀 불편한 것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잘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일부 보도에 의하면 저분이 뭐 서울 지리를 잘 몰라가지고 사표를 받았다. 네. 어디에 뭐 생계를 뭐 네, 챙겨줬다는데 더 이상 그런 건 아니죠, 사실은.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저분 이제 왔어야 뭐 비서관이 전화해서
밥 잘 먹고 사느냐, 요즘 뭐 봉급은 어디서 나오냐라고 얘기했다면 너무 속보이는 짓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문제 2013년 4월 4일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 한번 저희가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각각 모아봤습니다. 얘기가 발언들을. 예. 네. 성완종 전 회장은 2014년 보궐선거 때 부여 당시 이완구 후보의 선거사무소에 가서 3천만 원 줬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당시 이제 비서가 측근히 음료, 비타민 음료 박스를 들고 책상에 놓았다까지 진술을 했고요. 이완구 총리 이에 대해서 성 회장 만난 기억 없고 독대한 적도 없다. 저게 14일 발언입니다. 그 다음 날은 근데 말이 좀 약간 바뀌었어요. 그때 성 전 회장과 독대했는지 기억을 못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성 전 회장의 측근인 정모 씨 당일 바로 4월 4일이죠. 봉투에다가 5만 원권을 담아서 부여로 들고 간 것으로 안다. 예, 금방 그건 14일 우리 채널A 통화 네. 내용이고요. 예? 성 전 회장 수행비서입니다. 금모 씨. 후보 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과 성 회장과 이 총리가 도의원 2명과 있다가 도의원을 물리고 성이 두 사람이 독대했다. 두 사람이 이야기했다. 라고 채널A 하고 동아일보 전화 통화 내용입니다. 14일. 네, 성 전 회장의 운전기사 방금 저희가 목소리도 직접 들려드렸지만 음료 박스를 차 트렁크에 싣고 갔다. 네, 이 총리 전 운전기사가 이제 마지막 예, 들은 목소리가 바로 이 목소리죠. 네, 이 목소리입니다. 카운터 블러를 알렸죠. 마지막 결정타를 알렸는데 성 전 회장 수행했던 비서는 봤다. 하지만 독대 여부는 알지 못한다. 까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뭐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여러 진술을 맞서고 있는데요. 놓고 맞춰 보면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돈을 줬는지 안 줬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돈을 준 형태도 뭐 비타민 박스 나왔다가 뭐 귤상자 나왔다가 그다음에 누런 봉투 나왔다가 여러 가지 준 쪽의 진술도 갈리기 때문에 돈을 줬는지 안 줬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그건 사실 수사로 밝혀지기 쉽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뭐 두 사람이 인정할 무슨 일인지 성완종이 없으니까. 다만 그날 성완종 회장에 간 것까지는 맞는 게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 진술들이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이완구 총리 말이 조금씩 바뀌고 제가 그 기사, 그 성완종, 그 이완구 총리 측 기사의 말을 제가 굉장히 신빙성이 높다고 보는 건 이게 말이란 게 그렇습니다. 2년 전, 3년 전 예를요 너무나 디테일하게 기억해도요 그것도 사실 이상한 거예요. 네. 왜냐면 사람은 기억이 그렇게 자세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무슨 의도가 있어서 기억을 일부러 조작한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검찰과 법원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완구 총리 측 그 운전기사 그날 성완종 회장이 갔다라는 말을 제가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건 그 사람은 본인이 본 것만 얘기합니다. 아 독대했는지 돈 줬는지 난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자기가 안 봤으니까 모르겠다는 거죠. 다만 그날 성완종 회장이 온 건 맞습니다라는 거죠. 왜 그걸 잘 기억하냐 했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대부분의 의원님들 기사들은 다 의원님 하는데 거기는 회장님이라 하더라.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에서 내 기억에 남는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본인이 그날 있었던 일을 잘 기억하는 이유들을 구체적인 이유들을 합리적인 이유를 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운전기사의 말이 저는 가장 그래도 지금까지 나와 있는 진술들 중에서 신빙성이 높지 않나 보고 그렇다고 보면 돈 준 것까지는 모르겠으나 그날 성완종 회장이 찾아가서 이완구 총리를 만난 것까지는 맞지 않겠는가. 가장 현재까지 문제는 그렇게 말이 보네요. 바뀌는 것 같아요. 네, 말이 계속 바뀝니다. 처음에 성완종 회장 모른다고 했다가 뭐 일면식은 있다고 했다가 만났다고 했다가 보통 정치인들이 패턴이 있습니다. 모른다 했다가 일면식은 있다. 그리고 그렇지만 만다니긴 했지만 독대는 안 했다. 뭐 그다음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말이 바뀌는데 지금 이완구 총리의 발언을 보면요. 거의 오럴 해저드입니다. 지금 말이 바뀔수록 본인에게 굉장히 불리해지고 있는데요. 이게 보통의 형사사건이라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시작을 하죠. 근데 이 정치인들이 정치 자금을 받았다? 이것은 국민 인식에서는 유죄 추정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유죄 추정에서 시작해서 굉장히 정치인들로서는 어려운 게임이죠. 내가 안 받았다는 걸 내가 증명하기까지는 계속 국민들은 유죄로 자꾸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메모에 결혼된 인물들도 그렇고 이완구 총리도 나는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발버둥을 칠수록 자꾸만 수렁으로 빠져드는 어떤 개미 지옥 같은 이런 끔찍한 경험을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대중의 인식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법적으로는 이완구 총리가 불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증거 없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찾으면 내가 목숨이라도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마 목숨을 내놓으셔도 총리직은 내놓으시기 싫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계속되고 있는 문제인 거죠. 2013년 4월 4일을 좀 정황 증거를 증거해보면 일단 만난 것까지는 거의 모든 정황 증거상 맞는 것 같아요. 그 충남도청 개 소식부터 해서 그 2시간 흐름 속에 많은 증인들까지 나오는데 독대를 했나 여부는 이제 지금부터 또 밝혀야 될 것 같고
마지막 세 번째가 그럼 검찰이 저걸 가지고 기소를 할 수 있는가? 마지막 문제가 있는데 적어도 저는 검찰이 기소를 하려면은 지금 뭐 비타박스든 귤박스든 아니면 누런 대봉투건 마지막 그래고 5만 원권을 넣은 사람이 담은 사람이 정말 있을 겁니다. 그 성 전 회장 측근 중에 한 명은 마지막 박스에 5만 원권 3천만 원을 담은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최소한 검찰이 기소를 하려면 뭐 이용기 실장이건 뭐 한모 비서가 누구든 간에 5만 원권을 담은 사람 정도의 증언과 진술을 확보해야만 기소까지 가지 현재까지로는 아마 기소조차도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일단은 뭐 법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이 3천만 원을 줬느냐 말았느냐, 그 다음에 기소가 될 건가 말 건가는 법리적인 문제고, 하나는 뭐냐면 이완구 총리가 대응을 잘못했다는 게 친하다. 사무실에 왔겠지. 친한데. 그러고 왔으면 뭐 성완종 회장 정도 되면 내 방에서 둘이서 차 한잔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딱 해놓고 돈은 받지 않았다 했으면 이게 단순한 문제거든요. 근데 정치적, 도덕적 내상이 너무 심해졌기 때문에 사소한 말 바꾸기로. 네.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사실은 뭐 기소된들, 정치자금 3천만 원을 받았다 칩시다. 기소된들 저게 뭐 사실은 얼마 정도의 중형이 받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사실. 어제 국회에서 또 말이 문제가 됐습니다. 네, 2013년 4월 4일의 진실 너무나 궁금한데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 4일차 이완구 총리 여러 번 공세와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말들 오갔는지 한번 보시죠. 어떤 사람 농담을 이렇게 합니다. 이완구 총리는 이완구 이름과 총리라는 직함을 빼면 전부 다 믿을 수 없다. 이렇게까지 비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청도 말투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충청도 사람 현역이가 아닙니다. 충청도 말투가 그렇습니다. 이게 곧바로 이렇게 딱딱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충청도 말투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그런 것 같기도 그 보통 뭐 글쎄요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참 뭐 충청도 말투가 원래 그렇다. 충청도민을 전체를 언어 장애인으로 만드는 발언입니다. 저거 폭탄 발언이죠. 지역 감정을 훨씬 더 부추길 수 있는 발언인데 지금 총리가 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혹은 자꾸만 말 바꾸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기억이 나지 않는다. 머리 좋으신 분이 저 정도로 기억이 잘 나지 않으면 저 기억으로 어떻게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말 바꾸기를 계속 좋게 말해서 말 바꾸기지 거짓말이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럼 저렇게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지금 보면 이완구 총리가 처음부터 잘 알았다고 했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거예요. 미국 영화 안 보십니까? 거기 어떤 범죄 영화 같은 거 보면 범죄인이 잘 아는 사이다라고 시작을 하면 굉장히 쉽게 문제가 풀립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이다라고 시작하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자꾸 자살골 날리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충청도 말투가 원래 그렇다. 이 발언 하나가 또 화제가 됐고요. 또 하나 화제가 된 발언이 있습니다. 또 들어보시죠. 그리고 완사모가 2013년 송년회를 온양호텔에서 했습니다. 알고 네, 계신가요? 온양이 실컷 호텔입니다. 온양호텔 주인이 누굽니까? 네? 온양호텔 주인이 누굽니까? 네, 성완종 회장입니다. 네, 거기까지 듣고요. 네. 아까 뭐 이완구 총리와 완사모의 관계 여러 번 저희가 얘기했습니다만 이 송년회나 뭐 출판 기념회를 한 장소가 하필 성완종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온양관광 호텔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네요. 거기 이제 호텔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테니까 부여청양 그 근처에 뭐 온양관광 호텔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저 송년회뿐만 아니라 당선 축하도 온양관광 호텔에서 했고, 그다음에 재선거 나가기 전에 아마 출판 기념회도 저기서 한 걸로 이제 보도가 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완종 회장 모른다고 하면 사실 그게 거짓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완구 총리가 너무 처음부터 무리한 어떤 그런 그 진술을 하다가 지금 와서 굉장히 지금 곤혹스럽게 몰리고 있는 건데, 아니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21세기에 대정부 질문에서 온양관광 호텔 주인이 누굽니까? 성완종 회장입니다. 이런 질문이 오고 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한편의 코미디인데, 아마 이완구 총리 같은 경우에 처음에 욕심을 너무 많이 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팔다리는 주고 내가 머리만 보호한다는 자세로 이걸 방어를 나섰어야 되는데, 내 팔다리 하나도 티끌로 다치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게 되니, 그러니 지금 팔다리가 지금 썩어 들어가서 지금 몸통이 아니라 머리까지 지금 병균이 옮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온 건데, 애초부터 아까 박상훈 소장 얘기하신 대로 야, 나 알아. 야, 모르는 게 거짓말이지. 저건 충청도 유지고 나는 충청도 기반 정치인데 내가 쟤를 어떻게 모르냐? 당연히 알지. 그리고 소속 국회의원인데 당연히 내 재선거 때 찾아오는 거 아니야? 그런데 나는 돈을 안 받았다? 이렇게 했으면 이거 아마 무혐의로 끝나고 종결됐을 겁니다. 공세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돈 준 사람들 진술들
지금 디테일한 게 다 맞지가 않거든요. 그 돈 준 사람 없죠. 거기다 막 귤박스 나왔다가 비타오백 나왔다가 이러니까 이렇게 정리가 됐을 건데 그걸 처음부터 절대 오지도 않았다, 만나지도 않았다, 나 모른다라고 하다가 되니 이완구 총리 모든 진술 자체 신빙성이 흔들리는 거고 그렇게 되니 대통령께서도 외국 나가는 마당에 자 이제 갔다 와서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나가시게 되는 이런 사태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완구 총리 돈 정말 안 받았다고 하면 본인 진짜 억울하시고 언론, 뭐 종편, 여론 다 미울 겁니다. 하지만 사태를 이렇게까지 오게 한 건 이완구 총리 책임이 가장 큽니다. 네, 저희가 단독 보도인데요. 성완구 회장, 예. 성 회장이 33년 전 이완구 서장 때부터 인연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예. 경찰서장. 꽤 오랜 아니, 그러니까 시절을. 상식적으로 그 성완종 회장을 모른다라는 그 자체는 그 충청도 분들이 그 생각하면 웃을 일이죠. 웃을 일이고 모른다기보다 가깝지 않다는 것은 그다음에 성완종 회장은 서산을 기반으로 서산토금부터 대학건설 그다음에 경남기업 이렇게 입시전적으로 성장하신 분이기 때문에 충청도에서 뭔가 일 좀 하시는 분들은 성완종 회장 다 알 겁니다, 사실은. 다 알 것이고 그다음에 또 정치인으로 활동했으니까 아까 김태현 변호사 잘 설명하셨듯이 뭔가 하여튼 지난번 청문회의 실수가 똑같이 데자뷰처럼 반복되는 게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친하고 아주 가까운 분이다. 충청도에서 일 많이 하셨고 또 성완종 회장 좋은 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수산장학회라든지. 수산장학회에서 장학금 받은 학생들만 3만 몇십 명이 된다는데 충남지사인 분이 그분을 모른다.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저 보도가 진짜 맞을 것이 이완구 총리가 서장도 하고 그다음에 충남도지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9년 중반부터요. 이 성완종 회장의 사업을 보면 전국구 사업이 아닙니다. 경남기업 인수한 다음에 21세기에 들어와서 전국구가 됐지 20세기까지는 그 지역. 충청도를 기반으로 대학 건설해가지고 관급공사 따먹는 소위 말하는 지역 건설업체거든요. 그 지역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의 기본은 그 지역 유지들, 그 지역 유지라는 게 그 관가, 도지사라든지 도경국장이라든지 도의회 의원이라든지 그 어떤 그 지방의 어떤 그 유력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게 어떻게 보면 관급공사하는 사람의 기본인데 당연히 이완구 총리랑 도지사 그 경찰할 때부터 알았겠지 그걸 모른다고 하면 글쎄 성완종 회장의 사업 어떤 형식으로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모른다고 하면 오히려. 네, 채널A 단독 보도고요. 예. 33년 동안 인연을 맺었다. 근데 이렇게 오랜 기간 인연을 맺었는데 잘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다음부터 이제 이완구 총리 무슨 말을 해도 못 믿는 이제 하나의 진실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쭉 잘못 끼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3천만 원을 줬다 받았다는 큰 관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총리의 말의 진실성이 훼손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인 거죠. 예, 마지막으로 들어온 방금 들어온 속보 좀 알려드릴까요? 여권의 관계자 누군지 지금 알려지진 않고 있습니다만 김무성 당 대표 어제인 것 같은데 대통령과 단독 회담에서 이완구 총리의 교체를 적극적으로 건의했다라는 속보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의 골든타임 돈 버는 퀴즈 나갑니다. 네, 화학연료 연소와 매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 중 오염물질은 무엇일까요? 1번 꽃가루, 2번 미세먼지. 네, 골든타임 홈페이지 게시판에 오늘 낮 12시까지 정답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자 가운데 추첨 통해서 매일 2분께 영화 관람권 2장 드리고 있습니다. 당첨자는 내일 방송 중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 경제 골든타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